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직접 만나서 수업을 했으면 훨씬 더 재미가 났을 텐데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지난주 오케스트라에 이어서 오늘은 오페라가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오페라를 본 친구들 있을까요? 우리가 동네에 있는 극장에서, 우리 김해는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오페라가 종종 상연되기도 합니다. 오페라는 19세기 낭만이나 고전, 바로크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영화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듯이 보러 갔던 작품이 바로 오페라입니다. 이야기에다가 음악을 입혀서 연주를 하는데요. 그에 어울리는 의상과 무대 장치, 분장 등을 통해서 아주 재밌고 즐겁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면서 클래식 음악을 접하게 되는 게 오페라입니다. 자, 오페라는 무엇으로 구성이 될까요?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어요. 혼자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다른 배역들이랑 같이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오페라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곡과 아리아가 떠 있습니다. 서곡이 무엇일까요? 자, 서곡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을까요? 오페라가 시작하기 전에 지휘자가 나와서 악기들이 같이 조율을 하고 그 다음 극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오페라 내용의 주요 음악들을 엮어서 전체적인 스토리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음악으로 한번 줄거리를 그냥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서곡이 시작이 되면 다양하게 아리아, 레치타티보, 중창들과 함께 오페라가 시작이 됩니다. 자, 아리아는 무엇일까요? 여기 사진에 보이시나요? 독창자가 있습니다.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뒤에서 사람들은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리아는 대부분 혼자 내지 두 명이 부르는 노래를 아리아라고 합니다. 본인의 감정을 극대화해서 사람들에게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아리아는 오페라의 꽃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성악가의 뛰어난 기교랑 음악성이 총동원되어서 이 극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연주를 보러 가면 박수를 칩니다. 그쵸? 오페라를 보러 갔을 때도 어떤 일정 부분이 끝나면 박수를 치는데요. 아리아가 끝나면 박수를 치면 됩니다. 이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외치는 소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거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은 레치타티보가 있습니다. 레치타티보는 혼자서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아리아의 앞부분에 같이 붙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두 명이 있어요. 그쵸? 근데 노래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음정을 붙여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을 레치타티보라고 합니다. 노래가 아니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아리아 또는 앙상블로 넘어가서 음악을 붙여 노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옆에 앙상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진에 보면 4명이 서서 노래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2명 이상, 3명, 4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중창이라고도 하고요. 주로 오페라, 부파, 그러니까 조금 재미난 요소가 많은 오페라에서 더 두드러지게 등장을 합니다. 다음은 오페라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합창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합창단의 규모도 점점점 커집니다. 여기 사람들 보이죠? 합창단은 주로 군중이나 마을 사람들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역할을 통해서 극이 유연하게 흘러가도록 이야기가 더 익사이팅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오페라에서는 베르디나 푸치니, 그러니까 이탈리아 작곡가들에서 후반부에 나오는 작곡가들의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는 게 합창입니다. 다음은 발레예요. 발레? 발레는 우리가 완전 다른 극으로 진행이 되는데 왜 오페라에 발레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쵸? 우리가 오페라를 봤을 때 발레가 나오는 거를 그렇게 많이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쵸? 발레는 프랑스 오페라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랜드 오페라라고 해서 규모가 굉장히 커졌을 때 1막, 2막, 그리고 그 이상의 막이 계속 진행될 때 중간중간 극의 흐름을 위해서 발레를 넣기도 합니다. 이거는 극적인 어떤 장면에서 효과를 낼 때 훨씬 더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페라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봤는데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음악인지 한번 예시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먼저 서곡. 오페라 줄거리를 쭉 읽어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오페라 카르멘이라는 작품의 서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프랑스 라디오 필하모니의 지휘를 우리나라 사람 정명훈 지휘자가 지휘할 거예요. 한번 볼게요. 맞아. 우리 이거 엄청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까르멘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리아 투사의 노래입니다. 악기 소리로만 듣는 것도 굉장히 매력있죠? 다시 군대가 등장하는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가요? 우리가 이렇게 서곡을 가지고 오페라의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레치타티보가 무엇인지, 아리아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치타티보는 말하는 것에 음정만 더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이렇게 설명으로는 뭔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아요. 그쵸?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거는 뮤지컬에서도 많이 봤었어요. 그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피가로의 결혼, 저녁바람은 부드럽게 라는 곡을 영화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 두 명이 아리아를 주고받으면서 부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이야기로 주고받으면서 한 사람이 먼저 부르고 다음 사람이 따라 부르면서 아름답게 음악을 입혀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듯 레치타티브는 보통 이렇게 아리아와 함께 묶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아리아가 무엇인지 똑 떼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리아는 오페라마다 주요 아리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어디서든 조금 더 쉽게 접할 기회가 많았었을 텐데요. 오늘은 리골레토라는 오페라의 여자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우리 어디서 들어봤는지 한번 잘 들어볼게요. 우리 이거 하이마트 CF에서 많이 봤었어요. 그쵸? 여자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부르는 남자 주인공의 노래입니다. 보통 아리아는 이렇게 주인공들이 주요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부를 때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합창입니다. 합창은 아까 뭘 담당한다고 했었죠, 주로? 민중이나 마을 사람들을 맡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나부코라는 오페라에서 아주 유명한 히브리 노예의 합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어떻게 민중들의 소리를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노예들을 표현하고 있어서 슬프죠?
노예로 끌려가서 노역을 당하면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의 애환과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페라 합창곡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여겨지는 유명한 노래입니다. 따로 떼어내가지고 연주를 올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슬프지만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주 극적으로 음악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히브리 노예의 합창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들어보실 수 있어요. 이 노래는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페라의 구성에 대해서 봤는데, 그렇다면 오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오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 사진에 아저씨 보이시나요? 자, 이 아저씨 이름은 이탈리아의 바르디라는 백작입니다. 예전에 르네상스 시대 때는 이렇게 연주 단체를 후원하는 귀족의 집에서 연주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바르디라는 사람이 카메라타라는 그룹을 후원했습니다. 이 카메라타는 뭘 하는 집단이냐?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 악기를 든 사람도 보이네요. 그쵸? 음악뿐만 아니라 문학, 미술 이런 전반적인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얘기를 나누는 집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여가를 부릴 수 있는 시간도 생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생활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로, 책으로만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토론하던 것들에게서 조금 더 재미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재미난 거를 더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에서 시작한 집단인데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열심히 나누다가 오페라라는 장르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 카메라타라는 게 이런 모임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연주 단체들은 카메라타라는 말을 인용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오페라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이탈리아에서 출발했던 게 독일로, 프랑스로, 영국으로 번져나가면서 전 세계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각자 나라로 번져가면서 각자 나라에 맞는 스타일을 장착하게 되고요. 장르가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슬픈 이야기만 하는 오페라, 즐거움을 더한 오페라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런 오페라들이
설 수 있는 극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페라 극장에서는 또 뭐가 있었는지 한번 최혜살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오페라 극장에 대해서 우리 알아볼 건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알아볼 거는 최초의 오페라 극장. 자, 우리가 보면 뭐든지 처음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페라 극장이라는 거는 오페라를 전문적으로 올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곳에 최초로 생겼고 어떻게 올려졌는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 연주장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자,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옆에 다 좌석이 있어요. 요즘도 우리 오페라 하우스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옆에 좌석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최초의 오페라 극장. 자, 오페라가 관심이 많아지면서 어디서 가장 유행을 했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휴양과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베니스로 가게 돼요. 베니스가 최고의 휴양지로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휴양을 하기에 모이니까 재밌는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은 오페라를 보기 위해서 극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때는요. 일반인도 관람을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귀족과 잘 사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문화였지만 이제는 이것이 생겨나면서 모든 일반인들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연장을 보면 우리가 이 앞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회장은 이렇게 의자가 빨간 카펫에 의자가 쫙 펼쳐져 있죠. 예전에는 이 앞에는 사람들이 서서 봤어요. 그래서 그 1층에 여기 맨 바닥에는 우리 서민들이 서서 공연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러면 귀족과 왕족들은 어디서 봤냐? 이 옆에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면 맞은편에 위쪽에 위치한 곳에서 보게 되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옛날 옛적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 건물처럼 그렇게 튼튼하고 시멘트나 아니면 여러 철근을 이용해서 만들 수 없었겠죠. 목조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명이 지금처럼 따로 있지 않고 촛불을 켜서 조명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극장에 불이 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최초의 오페라 극장은 목조 건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곳에서 같이 모든 사람들이 오페라를 즐기면서 대중적이게 되고 더 오페라의 발전을 더 이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귀족들의 전유물로만 알려졌던 오페라들을 일반인도 같이 들으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발전을 이룬 오페라를 보면 과연 이 오페라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 과연 오페라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볼까요? 자, 오페라를 만들려면 일단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자, 오페라를 만들려면 일단 뼈대가 있어야겠죠? 뼈대라는 것은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자,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는 그럼 누가 지었나요? 자,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대본가가 있었습니다. 대본가는 리브레토라고 하는 오페라 대본을 쓰는 사람이었고요. 자, 이 리브레토 안에를 잘 살펴보면 등장인물의 움직임, 장소, 그 다음에 어떤 소품이 나오는가, 어떤 의상이 있는가 세세하게 모든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 대본가가 처음에 그 굵직한 뼈대를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대본가가 뼈대를 잘 만들어주면 이제 작곡가가 그것에 옷을 입히게 돼요. 작곡가가 이제 그 다음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작곡가는 대사 하나하나에 음을 맞추어서 넣습니다. 음을 먼저 만들어 놓고 가사를 넣는 게 아니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거에 맞게 음을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겠죠. 한 사람은 이야기를 만들고 한 사람은 그 이야기에 음을 입히고
그래서 우리가 오페라의 큰 뼈대를 이 두 사람들이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자, 기획자와 연출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이 단상 위에 올라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사람은 뭐냐? 기획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그 틀을 만들고 기획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기획자가 자, 이번에 오페라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길을 제시해주고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기획자가 만들어주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페라에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작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연출자입니다. 자, 여기 사진 조금 흐린데요. 지금 어떤 사람이 바닥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어떤 사람이 약간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서로 시선을 바라보고 있죠. 뒤에는 다들 팔짱을 끼거나 그냥 서 있어서 보고 있어요. 이 장면이 뭐냐? 혼나는 장면이 아니고요. 이 장면은 지금 연출자와 배우가 노래하는 성악가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은 사실 오페라 이제 연습이 들어가게 되면요. 연출자는 이 오페라의 전체적인 음악과 연기와 모든 것을 다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연출자는 전체적인 이 오페라의 컨셉, 시대적 배경을 어떻게 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장소를 선택을 하고 그런 대본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이 오페라를 진행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연출자는 이렇게 연기할 때 연기자가 성악가가 이렇게 연기를 했을 때 아닙니다. 이렇게 더 표현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지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 전체적인 극을 끌어나가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연출자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세세한 조명, 음악, 그 다음에 음향시설, 그 다음에 소품, 그 다음에 뒤에 배경까지 모든 것을 그 연출자 머리에서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이제 밑에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서 세분화시켜서 일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본가 작곡가가 틀을 만들어주면 기획자와 연출자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고 어떻게 합시다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볼까요? 지휘자와 음악 감독. 자, 이제 연출자가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정해주면 네, 이제 음악을 만들어야겠죠. 자, 지휘자. 우리 아까 지난주도 그렇고 영상을 보면 앞에서 팔을 들고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죠. 오페라에서도 항상 지휘자가 있어요. 자, 지휘자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오페라 지휘자는 어떤 것을 하냐? 우리가 들었을 때 오케스트라가 보이죠? 오케스트라 피트라는 곳에서 오케스트라들이 연주를 하면 위에 성악가들과 합창과 여러 사람들이 연주를 하게 돼요. 같이 함께 가게 됩니다. 이 오케스트라와 노래하는 사람을 모두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지휘자예요. 엄청 중요하겠죠? 자, 근데 우리 지휘자 보면서 한번 음악 감독도 넘어가 볼게요. 자, 오케스트라는 지휘자가 담당을 해서 연습을 막 시켜요. 자, 그러면 노래하는 사람은 이 지휘자를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나냐? 음악 감독을 만나게 돼요. 지금 피아노에 앉아서 어떤 사람이 자, 여자분한테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노래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음악 감독은 성악가들이 꼭 만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음악 감독은 오케스트라 반주가 들어가기 전에 이 성악가와 만나서 함께 노래하는 박자와 발음과 모든 뉘앙스들 이런 거를 점검을 하고요. 전체적인 음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연습이 충분히 된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 반주와 함께 리허설을 하고 공연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연의 완성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연이 우리가 올라갔을 때 조금 사람들이 준비가 미흡했다 아니면 조금 아쉬운 공연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끝났을 때 지휘자와 만나서 이 무대에서 하나가 됩니다. 자, 오케스트라도 많은 인원들이 연주를 한다 그랬죠. 위에도
많은 무대에서 노래하는 성악가들과 춤추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통솔하는 지휘자가 있죠. 그러면 지휘자가 엄청 카리스마가 있고 음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휘자가 이것을 총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페라에서 이렇게 음악까지 만들었어요. 자, 오케스트라의 위치는 어디 있나요? 자, 아까 선생님이 살짝 얘기했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자, 여기가 불이 켜진 데가 좌석이에요. 우리 앉는 좌석이고, 자, 여기에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자, 근데 조금만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 얼굴이 보이죠? 오케스트라는 원래 무대에 있는 곳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무대를 봤을 땐 평평한 무대죠? 올라가 있다가, 자, 연주나 이런 오케스트라가 오페라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비트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자, 왜 밑에서 연주를 할까요? 왜 오케스트라는 무시하는 겁니까? 왜 얘네들은 내려가게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만약에 무대 위에 있다. 그러면 수많은 합창가, 수많은 노래하는 사람들, 무대 장치들 때문에 무대가 엄청 복잡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은 만약에 큰 트럼펫을 분다고 해요. 소리가 큰 트럼펫을 불면 옆에서 그 소리를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내는 웅장한 소리를 성악과 같이 조화를 이루려면 그 오케스트라 피트에 내려가야지 성악가와 만났을 때 좋은 소리를 밖으로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서로의 소리에 밸런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극을 진행했을 때 지휘자의 위치,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가 이 밑을 내려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대를 봤을 때 그 무대에 집중하게 해줘요. 무대 장면의 변화든가 아니면 성악가들의 노래하는 모습, 그것에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오케스트라는 내려가게 됩니다. 자, 요 그림도 보이죠? 여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무대예요. 무대 밑에 오케스트라가 내려가게 되고 여기는 객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공연장에 가게 되면 한번 오페라를 보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한번 오케스트라가 어디 있는지 한번 목을 쭉 빼서 밑을 쳐다보고 한번 확인하는 것도 재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오페라를 보러 가게 되면 조금 덜 지루할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저런 소리의 밸런스와 무대의 집중도를 위해서 내려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합창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나 아니면 밖에 이제 외부에서 합창을 하는 친구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합창단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가 합창을 하는 걸 보러 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합창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분명히 이럴 거예요. 무대에 서면 자, 줄 맞춰 서세요. 자, 1단, 2단, 3단 줄 맞춰서 서고 똑바로 자세 딱 잡습니다. 이런 말을 꼭 하실 거예요. 자, 그러나 오페라 합창에서는 줄을 나란히 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합창은 따로 이름이 없어요. 친구 이름을 들면 영희, 철수, 누구 이름이 따로 붙여지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나 아니면 군중, 군인, 마을 처녀들 이런 식으로 이름이 그룹으로 지어져서 불리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합창들은 따로 일렬로 줄을 서지 않고 극에 맞는 옷을 입고 극에 맞는 화장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합창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자, 우리가 과연 합창은 꼭 이 오페라에서 필요한가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합창은 거의 오페라 초반이나 후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오페라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숨겨진 이야기를 알려주던지 아니면 나왔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노래를 해주던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창을 들었을 때 일단은 눈으로는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한 그림을 볼 수 있고요. 또 귀로는 우리가 마지막에 피날 끝날 때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어 팍 노래할 때 오는 감동을 느끼면 더 감동적일 것 같아요. 자,
그럼 합창은 이렇게 됐어요. 이름이 없다고 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합창처럼 줄을 서거나 똑같은 옷을 입고 노래를 하지 않아요. 대신 그 전체 줄거리를 훑어주거나 아니면 중요한 부분, 암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창은 정말 많은 사람이 설 때도 있어요. 큰 오페라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오페라에서는 합창들이 정말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오페라를 보러 가게 되면 합창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죠. 자, 우리가 합창까지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페라는 대충 오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만들고 어떻게 전해졌고 대충 오페라에 대해서 쫙 훑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면 좋을 거라나 선생님이 선정했습니다. 클래식 연주회의 종류. 자, 우리가 한 번도 클래식을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연주회를 본 친구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어디를 갔다 왔나? 그쵸. 뭐 노래하는 사람을 보러 갔을 수도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보러 갔을 수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클래식 연주회가 있는데요. 자, 그것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가 이 종류의 이름을 알면 나중에 연주합니다 포스터가 붙었을 때 조금 더 반갑게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공연은 뭘 하는 공연이야 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독주회. 자, 독주회를 가봅니다. 자, 우리 지금 조금 그림이 흐린데요. 자, 요쪽이 무대예요. 여기는 관객석이죠. 무대 위에 피아노가 앉아 있네요. 피아노에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자, 이걸 과연 뭐라고 할까요? 우리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유명한 땡땡땡이에요. 그럼 우리 땡땡땡 연주회 보러 가자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 독주회 보러 가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피아노 독주회예요. 독주, 혼자서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한 사람, 이건 피아니스트죠.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피아노 독주회입니다. 자, 근데 꼭 피아노만 연주하나요? 아니죠. 악기가 연주할 수도 있고요. 악기도 여러 악기가 있겠죠? 여러 악기들이 나와서 연주하는 것을 독주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팜플렛을 봤을 때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독주회 하면 악기 혼자서 악기를 연주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독창회가 어떤 것인지 그림으로만 봤잖아요. 한번 영상으로 보면서 이런 게 독주회구나 한번 익혀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지금 나오는 이 영상은 아까 독주회랑 좀 다르죠? 독창이에요. 독창은 뭐냐? 아까는 악기를 연주한다 했죠, 혼자. 근데 이거는 혼자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악가가 혼자서 연주한다 할 때는 우리 독창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창회, 우리가 성악 하는 사람이 혼자 피아노 반주자와 함께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오페라와는 다르게 드레스를 입거나 턱시도를 입고 연주를 해요. 그래서 뭐 막 과한 화장과 우리 그 시대에 맞는 의상과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깔끔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독창회는 거의 1시간 반이나 1시간 가까이 혼자서 노래를 부르게 돼요. 혼자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독창회를 한다 했을 때는 한번 요번에는 남자가 하나 여자가 하나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번 더 조금 더 들어볼게요. 이어서 아까 악기가 혼자 연주한다고 했죠? 우리 독주의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의 1악장 러시아 춤을 한번 듣겠습니다. 영상을 보듯이 연주자가 혼자서 오롯이 이 무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이 연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피아노 독주회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현악 사중주로 되어 있습니다. 현악 사중주.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악기들을 하나씩 들고 있죠? 자, 일단 가장 큰 첼로가 있고요. 비올라, 바이올린 두 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들으면요, 우리가 관악이 없기 때문에 부드러운 선율과 현의 힘찬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악 사중주라고 하고요. 이거는 만약에 5명이서 되면 5중주도 되고 여러 가지 이름이 넓혀질 수 있어요. 가장 유명한 현악 사중주 한번 음악을 들어볼게요.
현악 사중들을 들으면 우리가 이때까지 오케스트라와 여러 악기들이 하는 연주를 봤는데요. 그 연주보다 악기는 작지만 사실 이 구성으로 통하여서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곡들이 많고요. 그렇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작지만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힘찬 에너지가 느끼는 현악 사중주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연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스트라입니다. 우리는 아까부터 계속 봤죠. 지난주부터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많은 인원들이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한 무대에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러 가면요, 상당히 웅장함을 느낄 수 있고 악기의 다양한 소리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가면 사실 볼 구경거리가 많겠죠. 다른 연주와의 구분을 지으면요, 이거는 꼭 앞에서 지휘자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중주나 그다음에 독창이나 독주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꼭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어서 연주를 보러 간다 하면요,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곡들과 다양한 테마들로 진행이 되고요. 오케스트라 연주는 가끔씩 협연을 하거나 그런 종류의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가면, 아마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더 이제는 이게 무슨 악기지, 아니면 이게 어떤 형식이지, 저 사람이 지휘자구나, 이렇게 조그만 소소한 그런 지식이 조금 쌓였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는 오늘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오페라, 이렇게 그 다음에 클래식 연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알아본 것을 우리 실생활에 한번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에 만약에 팜플렛이 붙어져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거는 누가 어떤 걸 연주하는구나. 이 사람은 어떤 악기를 갖고 몇 명이서 연주를 하는구나. 그 다음에 오페라를 보러 가게 되면 오페라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종합적인 오페라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꼭 시간이 된다면 오페라를 한번 꼭 보러 가시고요. 혹시나 부담스럽다 하면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조금 더 오페라와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수업 듣느라 너무나 고생 많았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